서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양구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자치행정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준길입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기 앞서서 이번에 인사이동위에서 우리가 직책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양구의 기획감사실에 인구 정책과 규제가 계가 새로 생기면서 박인숙 계장이 이룰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목표와 전략 방향 이런 건 보고서 생략을 하고 5쪽부터 이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군종의 기획 및 조정 기능 강화 사업 업무로 추진 계획은 공약 사업과 시장 연설 및 군수 지시사항에 대한 기획 관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약 6개 분야 44개 과제와 시장 연설에 대한 약속했던 실천 과제를 카드 관리와 수정을 통해서 문제 사업에 대해서 조기 대응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구군의 주요 현안을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를 해서 실과 부서 간의 주요 현안 종합조정과 정부 정책 방향과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 조기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부 정책 및 전국 지자체 우수시책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따라서 우리 군과 연계 사업을 발굴 파급토록 하겠습니다. 이 주요 사항은 강원연구원 및 세종시 파견 협력과를 활용해서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정부 공모 사업에 대해서 시책을 중점 발굴해서 파급해서 우리 군의 국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 간의 중복 시책과 부서 간의 2개, 3개 시과서가 이제 중복되는 민원 때문에 서로 빙봉 이런 종종 발생되면서 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작년도에도 이런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통합 조정을 하면서 조정 역할을 해서 해결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좀 더 금년도에는 좀 더 이 기능을 강화해서 서로 부서 간의 빙봉에 의한 민원이 크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에 대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3대 열린 혁신 선도 과제 발굴 추진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열린 혁신 이 정책과 연관된 사업으로서 우리 군에서 이제 3대 과제를 중점 발굴해서 추진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양한 주체 간의 협업을 통한 혁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군부대와의 협업을 통한 관광사업 개발, 민군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과 민간 사회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혁신을 추진을 하고 두 번째 군민이 참여하는 혁신 사업으로서 군민과 공무원 제한 활성화 그리고 군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주민 참여 확대 추진 그리고 각종 사업 관계 마을 주민 설명회 및 명예 감독관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그 창의적인 혁신을 통한 행정 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글로벌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국제 교류 사업으로서 금년도의 그 추진 계획으로서는 일본 치정과의 문화 행정 교류를 그 중심으로 치정에서 양국은의 그 방문 청소년 교류를 7월 달과 그 직원 단기 연수 9월에 그 수 해설 연수를 10월에 그 치정에서 우리한테 그 교류를 그 제안했던 사업에 대해서 진행토록 하고 양국은에서는 그 치정 방문을 산림 생태자원 활용 분야 연수를 4월에 직원 단기 연수를 10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RNC는 청소년 교류 중심으로 하는데 이거는 뒤에 검토 과제 사항으로서 지금 그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교류단이 갔을 때 지금 좀 거리 관계 또 지역적인 이런 게 있어가지고 조금 효과가 좀 별로 크게 나타나지 않아서 중단 검토라든가 이거를 좀 더 신중 검토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리핀과 필리핀 딸락시와 포락시에 대해서 농업 교류 중심적으로 교류 활동을 하고 베트남의 그 빈시와 후에시의 문화와 농업 교류 중심으로 교류를 그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10쪽 되겠습니다. 2019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지속 지역 발전을 견인토록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 분야로서는 지특사업과 일반 국비 및 기금, 각종 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올해 2018년도에 국비 확보를 한 사항으로서는 군과 도 자율편성 지특사업으로 29개 사업 200억 3,900만 원을 유출했고 신규 발령 사업으로 지특과 일반으로서 16개 사업 85억을 유치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우리가 그 방안은 우리가 적경 지역 등 지역 여건을 그 활용해서 최대 국비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표에 있는 거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그 전략사업으로서 우리가 2019년도 국비사업 발굴을 위해서 국민 참여를 이제 유도하고 여기에 따라서 국민들의 그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올해 양구에 실시하는 사업인데 2월과 3월 중에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여기 선택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5월, 4월이나 4월 중에 작성해서 국비 사업을 유치토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구군청에 이제 국비 사업 발굴단이 있는데 이건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활성화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 3월에 집중 운영해서 4, 5월에 국비 사업을 제출할 수 있도록 최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그 실과서 협력 시스템 운영 강화는 국비 신청 전 도와 소관부서 심의 일정별로 우리가 작성을 한 사항인데 이거대로 차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지방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사업으로서 장단기적 투자 전략을 마련하고 두 번째 신속 집행의 중위권 목표로 금년도에 역점 추진해서 우리 양구군의 현안 사업이라든가 진출 중에 있는 모든 사업들이 상반기 중에 착공, 완공 최선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보통 교부세 확충 및 건전 재정 운영 사업으로서 보통 교부세 확충에 저희가 최대한 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건전 재정 운영인 예산 낭비 요소 분석과 세수 증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지방 채무의 적정 관리를 위해서 현재 우리는 채무 현황은 1월 20일 모두 완료를 해서 영원히 되겠습니다. 건전 재정 운영하도록 최선의 예산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금리 대응해서 쉽게 기금 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율 감소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과 그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그 이율이 높은 제2금융권 일치가 가능하도록 지속적 중앙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되겠습니다. 생태 관광자원의 습지 조성 및 명소화 사업으로서 그 한반도섬 그립 프로젝트 사업을 금년도에는 휴게시설 및 화장실 설치와 한반도섬 그 내부를 그 재조정해서 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시설물을 전기투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수상 레저 시설 및 환경 음악 분수를 운영을 그 가족 단위 관계 유치를 위한 파티 보트 및 패밀리 보트를 구매하도록 하고 8호 그 백일 나루토 운영을 그 적정 수위 시에 그 4월 또는 5월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환경 음악 분수 운영도 4, 5월에 같이 적정 수위 때 그 운영토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 매력 있는 8호 습지 관리입니다. 금년대 그 적정 추진을 사업으로서는 한반도 섬의 그 전망대 공수리 계단을 보수공사 투하고 부장교 도전공사 8호 인공습지 생태 탐방로 목재 보수공사 3개소 금년도 처음으로 하는 이제 장마철 부유물 제고를 위한 선박을 그 의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선박을 구입해서 부유물 제고에 완벽과 철저히 기여를 하겠습니다. 또 시설장비 관리 및 환경정비 철저와 어족자원 보호 및 수질 개선을 위한 용역을 지속해서 수질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공직기강 확립 예방 감시행정입니다. 주요 사업으로서는 2018년도 3월에 강원도 종합감사실에 따른 그 철저한 수감 준비와 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단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특히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의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서 민원 처리 기간 준수 여부들을 중점 점검토록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 분야, 취약 시기에 대한 소극적 직무 감찰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백 이 시스템에 대한 활성화로 예산 절감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토록 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고 일상 감사 및 계약 심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의 그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조 공직윤리 확립 및 공정한 공직문화 구현 보고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조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한 법무행정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서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 강화를 하고 소송 및 행정 쟁송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대국민 법률 상담을 통한 법적 국민들의 고민을 적극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조입니다. 아까도 보고 우리 기획감사실의 그 조직 개편에 의해서 이제 인구 정책이 처음으로 시되는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구 증가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월 31일 현재 그 인구 주민으로 인구는 11,315세대 23,743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서는 인구 유입군 자체 그 정책을 개발 추진하는데 제대 군인 정책 지원 사업을 내실하고 전원주택 추진 부지 조성을 계속 조성해서 은퇴자 유입하는데 그 기반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촌 귀농 정책 내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으로 각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인구 증가 추진 체계 및 확산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구 인구 정책 중장기 종합 추진 계획을 4월부터 6월까지 수립토록 하고 인구 정책 관련 분야별 자체 사업을 1월에 시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문제점 대책으로 지금 인구 증가와 지금 문제점 대책 말씀드리면 의원님들 참고로 좀 알으셔야 될 것 같아서 같이 공동의 관심사로 한번 문제점 대책을 한번 보고 드리면 초, 중고가 이제 양구 관내에 19개 교육 학교가 있는데 전입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50% 미만에 있고 그 다음에 기관, 임직원 전입률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50%의 미만으로 상당히 저조한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인구 정책에 상당히 현안 과제가 되는데 국민들의 관심과 특히 때 의원님들의 국민의 대변기관인 의회에서도 이런 관심을 가지고 학교와 기관 임직원에 대한 전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공동 관심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19쪽 군발전 주민 불편 규제를 중점 발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와 강원도의 핵심 정책을 연계해서 주민생활 불편 및 지역 발전 저해 규제를 중점 발굴하는데 특히 강원도가 이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적경지역 군사 규제 개선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발굴 거리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지역 발전을 우선한 춘천 속초 철도 건설 사업 추진입니다. 개헌은 보고서를 참고 드리고 현재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2018년 현재 이제 강원도에서 예산 확보된 이 사업비는 160억인데 2017년도에 60억, 2018년도에 10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확정 고시를 작년도까지는 12월로 국토교통부에서 그걸 목표로 진행했습니다만 2월로 이제 설악산을 이제 지하 터널로 관통하면서 환경부에서 환경전략 영향평가에 대해서 재검토가 지금 있어가지고 국토교통부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로 예정됐던 국도 기본계획 확정 고시가 이 12월에서 2월로 다시 또 3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주요 상황은 이제 우리가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신 사항이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중점 추진할 사업을 말씀드리면 양구군의 철도 자문단과 지역 국회의원의 긴밀 협조해서 우리 군이 제시했던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강원도와 일단 협의했던 대월 학조리 지역이 설계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고 양구 경영 노선이 확정된 이후에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역을 조기에 설정해서 여기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 특성화 전략 사업이 기본 구상 영역을 도에다가 이제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2018년도 6월에 있는데 완료될 예정입니다. 우리 이제 양구 이거는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발전 특성화 사업인데 거기에 따라 우리 양구군의 사업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점검하고 자문단과 여러 가지 협력을 통해서 우리 군의 모든 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역사 입지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을 용역 추진토록 해서 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 21쪽 주요 시책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주민 주도형 지역 역량 강화 사업 공모를 양구군을 대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처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 4년간에 추진해왔던 국민을 대상으로 송신하는 프로젝트와 청춘 밥상 프로젝트, 학습 공동체 바이러스 조성 사업을 계승한 주민주도 문화 역량 강화 사업 추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처음 7천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역량 강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으로서는 이제 문화단체 및 마을 대상을 해서 공모 선정을 1월서부터 3월까지 완료하고 사업을 4월서부터 12월 때까지 시범 설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한반도섬 그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사업으로서 한반도섬의 둘레길, 경관숲 조성, 보안 등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이건 19억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 3개년 사업입니다. 그 사업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한반도 섬에 지금 무분별하게 이제 공간이 그 나무나 이런 시설들이 무분별하게 돼 있는데 한반도 섬 공간을 재구성을 통해서 통일성 있는 그 구조물 배치와 조경수를 식재토록 하고 이용해서 지역 주민이 이용 시에 편의성을 고려한 호수와 조화된 관람 포인트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둘레길과 그 경관숲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섬 진라인 진라인 하차 지역 주변 휴게시설 및 화장실을 설치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계획 중에 있는 것은 기본 및 시설이 요구 중에 있는데 이거는 3월까지 완료해서 4월에 착공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 과제를 말씀드리면 8호 습지 수장 레저 시설과 찜라인 연계 복합 레저 단지를 구축하는데 8호 나루터 찜라인 하차 지점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이번 설계 기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만대리 활력을 짓는 그 농가 레스토랑 조성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2017년부터 2020년 사업인데,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여러 가지로 이제 제 진척이 안 돼서 금년도에 저희가 그 기획실에서 이 사업을 이관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에 2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지역 주민 참여 증대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서 농가 레스토랑 운영 컨설팅을 통한 지역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머물고 싶은 농가 레스토랑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추진 계획으로서는 레스토랑 운영을 위한 그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1월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건축 및 레스토랑에 대한 건축 및 조경, 기본 및 시설기 용역을 완료토록 하고 농가 레스토랑 컨설팅 용역을 3월에 발표할 계획이 있습니다. 완료할 계획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그 2월 1일 날 만대리 그 주민들과 그 3개 시범지역의 이천과 완주 이쪽에 3개 지역을 그 수험 지역을 같이 주민들하고 갔다 왔습니다. 다음 24쪽 네 번째 양구 상징 디자인 LED 가로등 그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 목적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었고 이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2017년 9월에 착공해서 금년도에 4월에 이제 완공할 계획인데 이거는 5개월 만에 2,340개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양구군의 그 가로등 사업을 그 혁명적 차원에서 이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완료할 계획이 있습니다. 추진 사항은 현재 총 2,339개 중에서 이제 1,483개를 발주했고 현재 446개가 완료됐습니다. 이거 4월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상당히 1억 7,400만 원의 예산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 절감을 했는데 기초석을 조달해서 자체 계약 구매를 통해서 1억 4천만 원을 절감을 했고 국기복 및 배너 거리대 설계 변경을 통해서 3,400만 원 그 절감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소요를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1회 5억 정도가 지금 부족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그 양구군의 무분별한 그 가로등을 그 경관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통일을 통해서 거기서 혁명적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골목길까지 지금 이 계획 물량에서 제외됐던 골목길까지 이게 추가 조사를 통해서 양구군의 가로등을 모두 그 교체하는 쪽으로 하는데, 예산 소요 예산은 이제 파악을 해봐서 이래 부족한 예산은 그 일회 추경에 의원들의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으로 그 계획은 그 잔여 물량 발주 및 사업 완료가 864개서 가로등의 효율적 관리 체계를 이제 그 통합 관리 시스템을 그 전담팀을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는데 그 우리가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등 설치 기준을 마련해서 조례 또는 규정을 그 제정하겠습니다. 그 25쪽 다섯 번째 그 외국인 근로자 얼마당 추진입니다. 이거는 그 지난 우리 예산 설명회, 당초 예산 설명할 때 보고드렸던 사항으로서 처음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신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현실때 필요성 말씀드리면, 현재 2010년도에 그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279명인데 계정 근로자의 본격적 입국 운영함에 따라서 농민들과 그 계절 근로자 친목의 장이 좀 필요하고, 농민과 근로자 간의 우호 증진으로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극대화, 무단 이탈 방지 등의 이거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상반기 입국 후에 10일에서 15일 뒤 개최를 할 예정이고, 참석자는 이제 필리핀 계절 근로자와 사용주, 농민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각종 체육대 경기 및 장기 자랑대회 개최, 계속적 인연의 계기말을 위한 근로자 농민 자매기론, 우수 근로자 선정 등 이렇게 진행할 계획을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민과 잘 융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6월 달에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6쪽 되겠습니다. 양구 비전 2030 수립 착수입니다. 그 운영 중에 이제 양구 종합발전 계획 기간이 이제 18년까지 종료되는데, 그게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강원비전 2040이 그 수립 중에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양구군의 종합발전 계획을 9월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 방향은 이제 장기 비전과 중기 계획, 주요 부분 아젠다 로드맵이 연계된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 있고, 장기 비전 및 목표 설정, 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제시해서 목표 달성 로드맵을 작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요거는 금년도 2월에서부터 10월 달까지 2월 9개월로 용역기간 설정해서 제가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료 의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셨지만 20쪽에 동서고속화철도 양구 경유 노선 변경 안에 기본 계획에 반영되도록 요청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국토부에 요청한 노선 변경안이 대월 학조리 지역인지 송청리 지역인지 요건학에서 대월 쪽으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진짜 군에서 저희도 원하지만 군에서 이렇게 원하셨던 거죠, 그게? 예. 네. 그래서 고속화 철도 양구 경유선이 대월 합조리로 국토부 계획에 반영되도록 집행부에서 더욱더 총력을 좀 기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 도와드릴 게 있다면 좀 저희도 이제 도울 수 있게 좀 해주실 테니까. 예, 제가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주번에 이제 주민 공청회와
또 우리가 그 공책을 통해서 그 전에 이제 그 역사 이치에 따라서 이제 그 상대 논란이 많이 빚어왔습니다. 서로 이제 여러 한 5개 정도 노선이 검토가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여러 진통 끝에 우리가 도시계획 전문가, 철도 전문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청회, 주민공청을 통해서 또 사회단체 협의나 이런 걸 여러 통해서 이제 그 논란 끝에 아주 어려운 진통 끝에 최종적으로 국토부와 강원도의 양군이 이제 그 검토된 대월 학절이 그 역사 입지를 반영을 하겠다라는 협의를 우리가 여러 가지 진통 끝에 최종적인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최종 그 3월달까지로 지금 기본계획 고시가 늦어지고 있는데 최대 이제 기본계획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이제 이런 노력을 반영을 필수를 하려다 보니까 이젠 그동안의 진통은 여러 가지 역사 입지가 진통은 있었습니다만, 산모의 고통 끝에 마련된 이게 이제 국민들의 한결 같은 이제 그 지역과 이런 걸 좀 떠나서 이제는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국민적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가지고 국토부의 이런 강원도에 양구군의 뜻이 이제 전달될 수 있도록 또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저 협력을 해주셨으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집행부에서도 협력을 다해 주시고, 이제 의회에서도 뭐 지사님께 뭐 저희가 청원서라도 올리라면 한번 해볼 정도로 계획이 돼 있으니까 또 다 같이 합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부 힘 모아야 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제기하겠습니다. 그 보고서 7쪽에 보면 강원 연구원 자문단 뭐 연구 또는 컨설팅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지난해 추진 실적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하셨던 그 추진 실적, 그 연구원에서 자문 받았던. 7쪽에요? 네, 7쪽에 여기. 예. 이제 거기는 강원연구원 뭐 이렇게 뭐 세종시 이렇게만 해놨어요. 근데 네. 먼저 한번 들으니까 강원연구원에서 많은 이제 그 네. 컨설팅을 받는다고 말씀을. 강원연구원은 이제 우리가 그 양구군에서 이제 그 추론을 해가지고 각 시군이 강원연구원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정책 메모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국정의 그 도양, 그 다음에 같은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수시 계속 발굴해서 정책 메모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달에 한 3번 정도가 계속 정책 메모를 보내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걸 가지고 그런 걸 모니터도 하고 정부 정책을 모니터도 하고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공모 사업이라든가 국비 사업 같은데 우리가 거기에 그걸 보고 대응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협력관이 작년도 처음으로 세종시에 그 파견을 내보내 있습니다. 강원도 협력단들이 서울 본부를 두고 세종시에 나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김영도 그 협력관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세종 정부의 각종 사업, 동향 이런 거를 정보를 이제 입수하고, 그 다음에 협력을 통해서 그 중앙정부와 협력을 가교 역할을 그 친구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많은 큰 힘이 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작년에도 이제 2018년도 국비 사업도 많이 확충되는 상태입니다. 강원연구원은 우리가 제대로 좀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금년도에도 강원연구원에 자문이나 컨설팅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강원도 연구원에는 이제 우리가 그 적경지 사업, 이제 국비 중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뭐, 저 4대 그 정부 정책의 주요 아젠다가 이제 그 열린 혁신 그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 공모 사업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처음으로 시도하다는 거 국민들이 참여형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현재 우리 행정 시스템으로서는 처음 해보는 시도를 하는 사업이라서 연구원에 있던 사업 협력이 상당히 중요한 지금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열린 혁신 사업이라는 분야에
지금 촉치적으로 협력을 의료 협조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건 하고 있는 거는 적경지역 관련 특수상황적 개발 사업들 분야별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또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받고 자문을 받고 또 어떤 그 지역 현안가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직접 그 강원발전연구원을 찾아서 전문가들의 그 자문을 받고 거기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철호 의원입니다. 그 김동여 의원께서 그 질의한 그 동서 고속화 철도와 관련해서 좀 보충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그 국토부의 그 기본계획 고시가 3월로 지금 이제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점 추진 계획에 보면은 그 우리 군 제시 노선 대월 학절이 지역에 대해서 설계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차제에 아주 그 고시 그러니까 양구 그 변경 노선이 기본계획에 그 기본계획 고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십사라고 하는 주문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12월 달 작년도까지 우리가 이런 협상을 이제 할 때는 작년 12월에 그 지사를 대신해서 그 건설교통장이 내려왔었습니다. 그 김미랑 이제 그 갑자기 일요일 날 그 미팅이 열려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작년도에는 12월 달까지 국토기본계획이 고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양구군의 의견과 강원도 의견을 조율해서 보낸 게 12월을 전제로 했었어요. 12월 말 기본계획 고시가 된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시간이 없고 하니까 기본계획 고시는 이제 좀 시간이 너무 짧다. 이걸 모든 거 기본계획 고시를 학조리 대월 노선으로 바꾸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제한 측량이라든가 이렇게 이러니까 기본계획 고시가 늦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실시 설계 단계, 기본 설계 단계에서 이거를 학조 대월 노선을 변경하자. 강원도에서 이제 그렇게 협의를 했고 국토부에서도 우리한테 양구군의 대월 학조 노선을 할 때 이런 네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의향을 물어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강원도와 협력이 된 게 12월에 그 국토 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신 설계 단계 때 반드시 대월 학교 노선을 반영하는 걸로 강원도 협의를 했는데 요게 이제 변수가 그 설악산을 이제 백담사역이 그 국립공원 쪽으로 후퇴하면서 이게 설악산을 관통하게 돼 있어요. 그 터널로 관통하게 돼 있는데 그게 변경되면서 이제 그 환경부에서 환경 전략 영향 평가가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조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12월에서 2월로 연장이 됐고 2월도 지금 불투명한데 지금 지난번에 업무 추진단 보고를 받으니까 갔더니 3월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좀 전략을 좀 바꿔가지고 국민들의 혼선이 더 이상 확대되지를 않도록 하기 위해서 3월 달에 이왕 기본계획 고시가 늦어지고 있으니 그러면 설계 단계에서 할 게 아니라 기본계획 고시가 할 때 바꿔서 넣어주면 주민들의 저 지역에 분란이 혼돈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의회에 의원님들의 이제 의회의 또 역할도 좀 서포트가 상당히 좀 필요하고 또 국민들의 다시 그걸 통해서 결집된 의사가 모아질 때 기본 계획에도 반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양구 의회의 직접 그 힘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대월 학조리 노선이, 대안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예. 집행부에서도, 철도 전문가나 도시계획 전문가의 제일 적정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그 선정을 한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국민에게 홍보를 해서 그 지역이 제일 양구의 어떤 미래지향적으로 적정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힘을 합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집행부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서 그 8쪽에 보면은 그 국민이 참여하는 군정 혁신 시책, 그 군민 공모제나 그 공무원 제한 시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난해의 그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은 아주 상당히 그 참여 실적이 부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부진한 내용을 좀 보면은 그 제한 시책이라든가 이 어떤 그 인센티브에 대한 그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이 군민들의 그 제안이라든가 이 공모에 대한 참여, 국민에 대한 인센티브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 참여율도 저조할 뿐만이 아니라 또 거기에 제안하는 어떤 질도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금년도에 뭐 국민이 참여하는 어떤 혁신이라고 하는 이 과제 발굴을 이제 여기 시체에 보고를 했는데, 금년도에 뭐 특별한 어떤 그 대책이라든가 대안이 있으시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지난 당 현장 사무감사 때도 이제 지적을 받았었고, 근데 그 국민 제한 제도가 뭐랄까 인센티브가 좀 너무 약합니다. 그 예산이 뭐 총 얼마 차지도 않고,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저희도 지금 이미 이제 그 국민 제한 공모가 이제 그 공고가 됐는데, 제가 그것까지 좀 챙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예산 지금 현재 올해 2018년도 예산에 편성된 내용의 범위 내에서 작년과 동일하게 이제 공모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공모를 한번 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실제 이제 그 정부의 정책도 열린 혁신이라고 하는 이 아이들 가지고 이제 정부 정책 주 키워드가 되다 보니까 우리 시책도 내놨지만 좀 더 국민 참여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창구가 이제 제안 아이디어 공모 이런 게 참여할 수 있는 창구인데, 이거를 좀 우리가 공고가 됐지만은 좀 더 다시 한번 변경해서라도 뭐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공모 사업을 좀 수시 좀 몇 번 정도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도 더 추경이 확보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 일환으로 국비 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 사업 주민들의 그 참여를 유도하고, 그래서 이제 하기 위해서 국비 사업 공모도 2월 달에 착수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그거는 국민 참여 제도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난해도 그랬습니다만은 지난해 이어 금년도에도 이제 국비 확보가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이렇게 군에서 국민들에게 읍면 순회 때도 이제 군수님께서 발표를 하고 했는데, 이 어떤 교부세라든가 국비 확보에 따른 그 어떤 이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예,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요? 네. 이제 그 국비 그 유치에 그 기여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해외 연수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사기 양양을 이제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아직까지 뭐 특진 그 호봉, 승급이라든가 이런 것도 특진제 호봉 같은 것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교부세 같은 경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정부 들어와서 정책 동향을 보니까 교부세 제도가 지금 획기적으로 좀 바뀔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추진단까지
정책 추진단까지 이제 올해 구성을 해서 여태까지 해왔던 교부세 제도를 바꾸겠다. 그 지방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걸 바꾸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군 적경제 특히 군들이 거기에 그 교부세의 그 개정에 좀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잘 대응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기획감사실에서 이제 특히 이 국비와 관련된 사업들은 사실 공모 형식으로 그 지자체별로 상당한 그 경쟁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있는데, 사실 이 공무원들, 뭐 일반 회사 같으면 여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할 수가 있지만, 이 공무원들은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뭐 지금까지 그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그 해외 연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사실 한다고 했지만 형식적이고, 이것을 좀 그 국비 확보가 되는 것을 좀 그 부서별로 또는 개인별로 좀 계량화해서 이런 어떤 공무원들은 이제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어렵다고 하면은 인사상 우대를 해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장기적으로 우리가 그 이런 어떤 지자체별로 어떤 경쟁에서 우위에 계속 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국비 확보에 대한 어떤 계량화, 또 거기에 대한 그 이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그 인사상 우대 이런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담당 실장. 예, 저도 우리가 지금 단편적으로 이제 뭐 지금 공직자라는 그 인사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뭐 특진 이런 거 상당히 획기적인 그 시책인데, 그거는 이제 그 공무원 인사 시스템상에 이제 불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 호봉 승급, 그다음에 해외 손님이 견학, 그다음에 자기가 가고 싶은 뭐 인사 부서 이동이라든가 이런 걸 시행하고 있는데, 그거 상당히 단편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한번 저도 그 되게 관심 사업인데, 왜냐하면 능력 있는 이제 국비 사업에 상당히 경쟁적인데, 이게 저 사활을 걸고 합니다. 그래서 인맥도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로비도 활동하면서 전국의 그 시군들이 뭐 예산부서 가면 거기 그 관계부서에 가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상당히 경쟁이 되게 치열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아랑곳 없이 그 일을 하면 우리 이 사업을 유치해서 하겠다라는 그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사명감을 더 갖고 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한번 그걸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공부를 해서 현재 시스템상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뭔지 찾아보고 그걸 한번 체계화 한번 하도록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사부서에서 금평으로라든가 뭐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그 기획감사실에서 그 농업기술센터의 그 비적발 사례를 자체적으로 했거나 다른 그 뭐 외부 기관으로부터 그 어떤 이첩된 그런 사안들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도에 이제 그 자체 감사를 상당히 저희 그 역대 없던 거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 하다못해 지금 센터만 지금 말씀하신 거죠. 예.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저 만데리 레스토랑 같은 사업 최근의 일인데, 그런 거 이제 1년 동안에 이제 업무를 방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올해 작년 12월에 이제 관리관을 받았어요. 객실에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런 집행을 하는데, 이제 그런 거 이제 업무 소홀, 방치, 이거 견책을 지금 진행한 조사해서 제가 추진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저기 답변을 하시기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지난해에도, 비닐하우스와 관련해가지고 농업보조금 비리가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그 전에도, 농업보조금 관련해가지고 농민들이 구속된 사례도 있는데, 저는 이러한 농업보조금의 이 비리 사례가 빈발하는 이유 중에는 인사 문제도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보면은 그 주요 부서에 행정직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인사 근무 기간을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자체행정과에서 이제 지적을 하겠지만, 이 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30조 제5에 보면 보직관리 원칙에 의하면은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중요한 농업부서에 행정직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이 전문성이 결여되고 이러한 것들인데, 이것이 유기보직에서 발생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부서에서 지난해에 자체 감사를 하든가 한 결과 이런 어떤 유기보직에 대한 예방 감사를 했다고 하면은 이런 것을 좀 줄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정의 어떤 컨트롤 역할을 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이러한 비리가 발생된 요인이 무엇인지, 또는 그런 유기보직에 대한 것도 또 감사부서에서 좀 적출해서 이 행정이 원활히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아까 보고서 듣는 대로 자체 감사는 이제 예방적 감사를 이제 많이 시작했다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사후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우리가 감사팀들이 투입돼가지고 진상조사와 처벌을 했는데, 지금 취약직으로 지금 이제 지정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방적 차원을, 예방적 감사를 하자 그래서 이제 올해 자체 감사를 계획을 갖고 있는데, 취약지역 이제 아까 얘기대로 지금 보조금 계속 이제 매년 터지고 있는 사건들이고, 거기에 대한 그쪽 분야와 그다음에 이제 어떤 사업체들이 있어요. 사업소에서 현장에서 일선에서 나가야 이제 돈을 갖고 있다, 만지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엔 회계 감사,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걸 중점적으로 좀 예방적 사전 감사를 좀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자체 감사 계획이 세부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데 방향만 설정은 된 상태고, 세부적인 그쪽으로 우리가 방향 포커스를 맞춰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8페이지에 인구 증가 시책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관련 궤도 이제 생겼고,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읍면 업무 보고도 받고, 또 이제 감사도 하고 예산 심의도 했지만, 지금 면 단위에 보면은 귀농 귀촌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각종 규제라든가 이런 개발행위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님 개발행위도 말씀하셨지만 군사시설 보호법이라든가 또 각종 규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직접 이제 왔다가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귀농 귀촌을 위해서 왔다가 그런 어떤 행위를 주택이나 이제 거주를 하려면 주택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하려고 하면 그 지역이 각종 규제로 많이 묶여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사를 오지 않고 왔다가 잠깐 있다가 그냥 몇 개월 버텨보다가 안 되면 이제 가고 또 어떤 걸 우리 군에
예를 들어서 또 둥우리도 그런 게 있는데 한 10여 명이 여기 와서 거주하고 뭐 귀농으로 열심히 농사를 짓겠다는데 기반시설 정비가 이런 것들이 안 돼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일부 나가는 분들도 있고 또 끝까지 이제 해보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안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보면 뭐 고대리 전원마을 귀농귀촌인을 위한 전원마을 그 주택 분양이라든가 또 여기 청리 지역의 청리 전원마을 또 뭐 에코 라이브 타운 조성 등으로 각 읍면에 보면 이제 면 단위에 보면 한 20에서 40가구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성해서 분양하고 있는데 뭐 문제점이 읍면에서 이제 거리가 좀 멀어지거나 읍면 소재지에서 거리가 좀 멀거나 또 주거를 하기에 좀 부족한 뭐 경사지라든가 산 위에다가 이렇게 조성하거나 이런 데는 좀 분양이 안 되지만 면 단위에 보면은 지금 그 면소재지하고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이런 귀촌을 위한 단지를 아예 좀 좋은 자리를 만들어서 뭐 동면이고 방산이고 해안면이고 이런데 하면은 지금 학생들도 지금 뭐 학교들도 뭐 입학을 2명 하니 3명 하니 이런 마당에 또 뭐 상경기도 지금 다 안 좋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마당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면까지 좀 확대해서 이 그 귀촌 또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사업을 위해서 들어오시든 지금 뭐 우리 그 농업 분야 보면은 과수 작목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작목들이 지금 히트를 치면서 또 전국적으로 인지도도 늘으면서 들어와서 뭐 인삼도 그렇고 들어와서 거주를 하고 싶은데 주거 대책이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양구군에서 그 뭐 농촌 불량 주거 뭐 주택 수리라든가 아니면 뭐 신축을 위해서 이런 농가주택 그런 거 하는 사업들이 있긴 있지만 아예 이런 것들을 군에서 좀 우리 이 전원마을 그런 분양이나 이런 거 보면은 국비를 거의 뭐 최소 70에서 80% 이상 확보를 해서 그 단지를 조성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면에도 지금 뭐 남면뿐만 아니라 동면, 방산, 해안 지역 이런 데에도 뭐 한 20에서 40세대, 50세대, 최대 뭐 50세대까지 이런 거를 그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그 단지를 전원마을을 조성하든지 아니면 아예 우리 그 여기 뭐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만들었듯이 그런 어떤 업체와 결합해가지고 아예 그 좀 경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그런 단지들을 조성해서 분양을 하면 그분들이 그 거주 인구도 좀 귀농귀촌도 이 시골에 와서 살려고 하거나 아니면 시골에 이런 주요한 농작물을 위해서 농사를 짓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위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하고 우리 지금 또 한 가지 이제 그 귀농귀촌이나 귀농하시는 분이나 귀촌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 보면은 각종 보조 사업이나 이런 데서 거주 제한 그러니까 뭐 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만 뭐 보조 사업에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던가 이런 좀 뭐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적어서 그런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것 때문에 각종 규제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오기가 어렵거든요. 뭐 획기적으로 돈을 줘서 오라고 하는 마을도 시군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를 각종 이런 규제나 이런 걸 오히려 우리가 생산을 해서 그분들이 오는 걸 막는 게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귀농인이나 귀촌을 위해서 어떤 보조 사업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분이 그 정확한 목적으로 여기 와서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뭐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한지 아닌지 이런 걸 판단해서 좀 그 선별적으로라도 이런 뭐 2년이 안 돼도 그 보조 사업이나 각종 그런 시책을 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전년도부터 이제 뭐 교부세나 이런 것들이 한 뭐 300억 가까이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각종 뭐 어떤 사업이나 무슨 건물이나 시설 이런 거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그 인구 증가 시책을 위한 이런 정책에도 많은 예산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지금 그런 것들이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런 면 단위의 균형 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들, 주택단지라든가 이런 거를 추가 신축하는 방안, 그런 조성하는 방안, 그리고 또 이런 규제에 있는 보조사업이나 이런데 또 제한적으로 허용해서 뭐 주소만 옮겼다고 하면 그 사람의 정확한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보조사업이나 이런 거에 또 누락되지 않도록 꼭 2년 동안 여기서 보조사업 전혀 없이 다른 사람은 똑같이 어떤 시설이나 뭐 하우스든 각종 보조사업을 농작물을 위해서 보조를 받는데 50에서 70% 받는데 자기는 다 100% 돈을 주고 그 사업을 하라면 그 사람이 2, 3년 동안 그걸 버틸 수 있을런지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인 이제 저희가 인구 규제, 인구 정책 팀이 생기면서 처음 관심을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나를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양국은의 그 인구 유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구 유입은 균형기촌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은퇴자들, 우리가 환경이 좋다 보니까 은퇴자가 많이 유입되는 게 실질 양구 인구 정책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태경 의원님처럼 저도 지금 이 업무를 이제 기획실로 맡다 보니까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나 여러 가지 신문 기사를 봤을 때 홍천군이 균형기촌의 특화 단지인가 뭐 이렇게 하면서 군 역전 사업으로 추진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부서와 이걸 한번 홍천군의 사례를 좀 정책 연구를 하고 또 제 개인적인 지금 생각은 정책적인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우리 강원연구원에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한번 정책 한번 검토를 양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인구 정책 쪽에 정책 자문을 받도록 해서 하도록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이제 뭐 4년 동안의 의정 활동을 통해서 이제 그런 문제, 우리가 이제 귀농귀촌이라든가 아니면 뭐 장기공무 제대군이 정착 지원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은퇴자들을 위한 그런데 좀 소홀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은퇴자라든가 귀농귀촌인의 의사 또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보면 이런 안들을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검토가 돼서 좀 앞으로 이런 우리 인구 증가라든가 귀농귀촌에 또 장기공무 제대군인 정착 지원이라든가 각종 사업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길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는 필리핀 딸락 포락시 농업교류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절 근로자 포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몇 쪽이죠?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요. 필리핀 딸락시와 포락시라든가 뭐 그쪽 농업 분야 계절 근로자 도입 최대 연 200명 이내 뭐 이렇게 써 있는데 현재 지금 본 의원이 보면은 춘천시 1월 달에 이제 신문 언론 보도 자료 보면 춘천시 같은 경우 1월 한 20 며칠 날부터 이제 우호 교류 맺은 필리핀의 어떤 주하고 방문도 하고 그래서 200명 정도 전후반기 100명씩에서 200명 정도 들어오는 게 아예 보도가 돼 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 법무부라든가 어디 뭐 그런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하고 법무부하고 지금 1차적으로 인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농가에서는 뭐 3개월이지만 이게 뭐 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때문에 현재 3개월로밖에 안 되지만 6개월 안도 이제 군수께서 이제 제시도 하고 또 농가들도 오면은 최소한 한 6개월 정도 하면 좋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그래서 또 오는 시기도 4월 정도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농사가 시작될 때 해야 되는데 우리 막 6월
막 늦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좀 먼저 이제 말씀드리면 딸락시는 뭐 내용 잘 알고 계신 상태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현재는 각 농가로부터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지금 들어올 예정이 신청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정도는 들어올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딸락시가는 이제 계속 지속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아까 얘기하셨더니 3개월로 단기 이제 그러면 가장 문제점이고,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근로자를 우리 파견하는 국에서도 우선적으로 그거를 좀 개선해 주겠다는 건의하는 사항이에요. 근데 실제 그걸 위해서 이제 법무부가 이거를 여러 가지 절충을 통해서 강원도 차원에서도 지금 접근해서 개선을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잘 진행이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이제 법무부의 법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전통적인 이제 그게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보는데, 여러 방면으로 이제 강원도나 통해서 이제 이렇게 통해서 이제 이거를 개선을 6개월로 연장을 해달라, 법을 좀 개선해달라, 이게 좀 추진하고 하는 상태고, 또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거를 의원 발의로 좀 해달라. 법무부에서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만나고 건의해도 이게 뭐 반영이 안 되고 있으니 국회 차원에서 이거를 좀 발의해달라고 좀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좀 현재 지역구 의원도 이거를 한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방면으로 한번 이거는 출입 관련은 개선을 하고, 이거는 우리 양구 농민뿐만 아니라 계절 근로자를 파견하는 나라에서도 우선적으로 제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필립 딸락시는 그렇게 되고, 프락시는 작년도에 우리 양구 관계자가 갔다 와서 의견만 이제 MOU 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MOU 체결이 안 된 상태고, 프락시에서 이제 그런 거를 희망 타진해 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양구군에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그 다음에 이제 빈시도 마찬가지로 3월달, 지금 작년도에 그분들이 계절 근로 희망을 해오면서 양구군을 먼저 성정에는 왔다 갔는데, 우리가 3월 말로 MOU 체결을 의향서를 왔어요.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의향서가 와가지고 3월 말로 이제 조정을 최종적으로 빈시에서 3월 말로 이제 요구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MOU 체결단을 인원으로 구성을 해서 각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시도 이제 마찬가지로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께서 이제 뭐 환영도 해주셨고 했지만은, 지금 4월달 거기에 대대적인 축제가 행사가 있다더라고요. 그때 문화 교류와 통해서 같이 MOU 농업 교류 관련 협상을 하자. 그래서 양구군에서 MOU 체결단이 4월달에 방문 예정에 있습니다. 이 국제교류나 이런 분야의 이 농업교류가 지금 가장 중요한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실이 이제 양구군의 각종 실과소의 사업을 통제 조정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이런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여러 가지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단 숙소 문제 같은 것도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일부 농가에서 숙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근로자를 받고 싶어도 못 받고 있는데, 우리 또 보면은 국가 국비 사업으로 해안면 지금 명칭은 힐링하우스로 명칭해서 건물을 져놓고 1년에 제가 전년도에 확인한 결로 10명도 거기에서 숙소를 이용한 적이 없는 걸로 본의원이 확인했거든요. 이거 계절 근로자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근로자들을, 외국인 거주자들을 위해서 국비를 따가지고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 전혀 쓰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좋은 시설을. 그래서 거기다 숙식하게, 거기다 거주하게 하고, 농가에서 먹는 거, 음식 해결은 농가에서 하고, 잠은 거기서 자게 해서라도 여러 이제 받고 싶은 농가도 받게 하고, 실질적으로 계절 근로자를, 합법적인 근로자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진 건물인데 쓸 수 있게 해줘야지 지금 그것도 못 쓰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충분히 통제나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 같은데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고,
지금 강원도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 그 근로자 지원센터가 지금 만들어진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해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통제나 조정할 수 있는 확인하고 현장이나 이런 데 가서 농가도 만나고 근로자도 상담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도와줄 수 있는 지원센터라든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센터가 안 되면 개가 안 되면 농업정책과 통제하는 정책회에 이 전담하는 그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각종 뭐 정책 공무원 포함해가지고 무기계약 근로자나 이런 것들 채용해서 좀 진행하라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디 우리 양구군청 공고문이라든가 어디에 봐도 지금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 제가 이제 자치행정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 할 때 다시 확인하겠지만 이런 문제점 나와서 좀 더 보완해서 더 잘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안들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어차피 그 일반 실과소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4월부터 좀 최대한 빨리 들어와서 4월 중에는 입국이 돼서 농가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의원입니다. 업무 보고니까 뭐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업무 보고니까 어쨌든 간에 본 의원이 한 8년여 동안 이제 각 실과서별로 업무 보고를 받다 보니까 직원분들께서 나름대로 많은 그 계획을 세워서 연체 업무 보고 하시는 부분을 보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제 어떻든 간에 임기가 6월 말까지 이제 저희들 의원님들이 임기를 갖고 계신데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또 뒤에서 또 예산을 또 반영을 했고 그 사업이 또 연차적으로 잘 돼서 국민들이 그 원하는 그런 행정으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 기획실에서 사업 계획을 세운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많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좀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좀 범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세밀한 부분에서는 좀 너무 좀 취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본 의원이 갖고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 좀 국제교류 문제, 우리 또 계절 근로자 문제에 있어서 임금이 미처 아직까지도 그 계절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서 그쪽에서 알선했던 분이 임금을 미리 이제 근로자들에게 지급을 하고 아직까지 농가들하고 이 인건비가 지급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이제는 조례를 만들어서 상습적으로 계절 근로자를 대한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이제 계절 근로자 채용을 좀 배제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8호 습지와 관련돼서는 많은 그 사업비가 투입돼서 저희들이 사업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사업비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해결할 부분을 좀 있다. 그다음에 짚라인과 관련돼서는 짚라인이 계속 지금 어떤 적자 운영을 하고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짚라인 시설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너무 기간이 이 길이가 짧다 보니까 그런 짚라인을 더 저쪽 우리 전망대 그쪽으로 올려가서 좀 길이를 늘려서라도 그 우리 한반도 섬에 내렸을 때는 좀 뭔가 좀 너무 짧은 이 거리로 인해서 그 거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그쪽으로 또 연기를 해서라도 짚라인을 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구 정책도 일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읍면에서는 이제 우리 김철희 의원님도 똑같은 생각인데 인구 늘리기 정책은 정부 정책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군부대 가족들, 저희들 이제 공무원분들에 대한 출퇴근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양구의 인구는 더 이상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선생님들에 대한 그 주민등록 이전 문제는 제가 몇 년간의 그 주민등록 이전율을 보니까 50% 이상을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분들의 개인적인 그 어떤 교육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대두게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기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좀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기획실에서 인구 늘리기 정책과 관련돼서 한번 새로운 정책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효과적으로 좀 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요.
마무리하면서 어떻든 간에 동서고속철도는 지금 우리가 올림픽과 관련돼서 약간의 좀 이제 분위기가 좀 침체되어 있는 거는 사실인데 아마 올림픽이 끝나게 되면 다시 또 동서고속철도 문제는 다시 또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동료 동료님께서 얘기하셨지만은 의회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학조리 부근에 동서고속철도와 관련돼서는 의장님 계시지만은 저희들 의원 양군 의회 입장에서 입장을 표명할 것이고요. 아무튼 2018년도에 우리 업무보고와 관련돼서는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계획이 순서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 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뭐 저기 종합적으로 이제 많은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지적해 준 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대안을 찾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좀 몇 마디 여쭙겠습니다. 외국 근로자 어울마당 이 추진, 이거 상당히 좀 잘하신 그 신규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우수 근로자 선정을 해서 그 30만 원의 시상이 있다는데,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 고용주 측에 어떤 처우나 인권에 대한 그런 것도 시상이 필요하지 않나. 이분들이 와서 어떤 그런 거를 할 때, 그런 것도 좀 병행해서 한번 여기 좀 추가적으로 좀 신경 써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뭐 계획을 아직 상세히 못 세웠으면 계획 반영해서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로자도 문제지만 그 사용자들의 어떤 그런 인권이나 처우에 대해서도 잘 하시는 분한테 이런 걸 줘서 아마 그 사용자 하시는 분들한테 좀 경각심을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디자인 그 가로등 그 뭐 계획대로 잘 돼가고 있는데 지금 5억 판단 5억 정도 부족한다고 생각되는 게 지금 이제 추경에 올라올 그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당초 계획했던 게 이제 5억이라는 게 추가가 되는 개소가 늘어난 거죠? 개소 늘어나고 그다음에 규격이 지금 거의 이제 9m 내 7m, 4차선, 그동안 5m짜리가 7m 대부분, 7m짜리가 이제 현장을 보니까 9m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제 진행이 되고, 이런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저 추가로 뒷골목이 이제 추가로 진행되는데, 그 뒷골목도는 이제 이게 빠졌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추가로 해서, 이거 가로동에 아주 혁신적인 거를 올해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게, 마무리를 그렇게 해서 끝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추경에 올라오면, 잘 알겠습니다. 예. 왜냐면 뭐 44억 정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아까 우리 실장님 보고할 땐 지금처럼 획기적이다 이랬던데 혁명적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이 정도를 혁명적으로, 가로등 믿게 되는 거 혁명적으로 보고하길래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임철호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국비 확보에 대한 어떤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는 아마 기술적인 문제가 좀 많이 대두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강도를 잡고 싶은데 경찰관이 이게 형사계에 있어야 되는데 교통순경이면 강도도 못 잡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두루두루 봐서 형평성을 좀 따져서 그것도 좀 해야 될 일 같고. 끝으로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고속전철 때문에 말이 많은데 지금 의원님들 의견하고 저는 좀 틀리다는 말, 뭐 낱낱이 얘기는 안 하겠지만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학조리로 가는데 지금 우리가 거기가 교량으로 가는지 제방으로 가는지 그것도 아직 모르시잖아요, 우리 그죠? 이제 그거는 이제 아직 기본 계획에서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 너무 그것하고 이 문제가 조금 장소도 문제가 있지만 그 선정 과정에서 이용자, 사용자인 주민이 우선을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교통 전문가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게 원칙인데 우리가 교량이나 무슨 뭐 큰 볼을 막을 땐 그 전문가, 토목 전문가한테 하는 게 맞지만 이런 역사 같은 거는 사용자인 국민들, 이용자인 국민들한테 의견을 묻고 그 의견을 안을 교통 전문가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어떤 그런 도움을 받는 게 맞는데 이를 완전히 거꾸로 했다. 저는 그런 뜻에서 좀 말씀드리고 또 이 문제가 지금 민선 6개 행정에서 잘 마무리가 될려는지는 몰라도 아마 이거는 차후에 크게 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의견이라는 게 서로 분분하니까 그거는 좀 업무하시는 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당부를 이제 드린다고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역사 위치가 한 5개소 정도가 지금 갖고 선정을 하는데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최종적으로 전문가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모아진 게 우리의 미래, 장래 미래, 양국의 발전, 그다음에 이를 고려했을 때 하루보다는 학교 대월 노선이 대안이 나와가지고 그걸 또 전문가를 통해서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치해가지고 여러 과정에 뭐 논란을 거듭해가지고 최종 마지막으로 국토부가 주관하는 주민공청회를 2번을 걸쳐서 지금 여기 선정을 하고 이제 기다리신 분이 좀 빨리 제가 할게요. 여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여론이 상당히 특정인의 여론이 됐다. 지금 이제 제 생각에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서 차후에는 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지금 춘천, 인제, 화천, 속초 이런 쪽에 보다도 상당히 애를 먹였단 말이에요, 위치로. 그죠? 전반적인 지방자치제 협력 사업 중에 우리가 애를 많이 먹였는데,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이런 걸 왈가불가해서 또 우리 군의 유신 떨고 붙지 않아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하여간 집안적인 사안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여기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건교부 자체에도 뭔가가 의심성이 있으니까 뭘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서류를.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을 거고도 걱정이 있을 거예요. 회신원한테 이런 요구를, 이런 문제가 한 4가지 정도 유형이 있는데, 강원도 양국은 해결을 해라. 할 수 있게 의지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회신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강원 최종 조율을 해서. 그러니까 건교부의 그 의중이 뭘까라고 생각하냐는 얘기죠, 지금 실장님 생각에. 아니,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건교부에서는 우리한테 이제 회신에 온 게, 양국원의 이제 공청회를 2번 걸치다 하고 최종적으로 나온 게 학조리를 양국원에 하겠다고 의지를 모았는데, 그러면, 양국원의 의사를 반영하겠다. 대신 근데 거기를 옮겼을 때 민원 문제 뭐 여러 가지. 그런데 그러니까 그 얘기란 말이죠. 그거를 양군에서 양군과 강원도가 해결을 할 수 있겠느냐, 공동 같이 하겠냐 해서 하겠다, 강원도랑. 그래서 강원도도 마찬가지로 답변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역사 이취 문제 가지고는 일단 어떤 논란 끝에 역사 이취가 이제 최종적으로 힘들게 결정을 했는데 좀 더 이상 논란을 좀 하지 말고 이제 한국의 힘을 좀 모아서 이게 이제 기본계획에 3월 달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아직 기본계획에 차라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주 의원님들의 힘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또 선거 때나 뭐 이럴 때 계속 이게 논란이 된다는 거는 양국의 상당히 그 위신과 그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 전에 우리가 이런 거를 모든 거를 정리가 된 상태에서 더 이상 지역 분열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현직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또 양국 군수도 마찬가지고 또 의원님도 임기 6월인데 이거를 정리해주고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걸 계속 지역 논란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이건 안 돼. 그런 양국은 발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회 차원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김철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마무리하면서 의장이 당부 말씀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의 또는 당부하신 사항을 늘 보면 마이동 품격으로 처리되는 것이 비일비재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올해는 기본계획에 깊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를 다시 한번 깊이 숙지하시고 고민하셔서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업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